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착하게 말했는데도 무시당하거나 상대를 배려해 부드럽게 말했는데 오히려 가볍게 여겨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종종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스스로의 존엄성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착한 말의 함정을 파헤치고 어떻게 해야 단호하면서도 품격 있는 태도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외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 때문이다. 이 말처럼 우리의 말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도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무시나 가벼운 반응뿐일 때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를 말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이 견고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쉽게 흘러내리고 맙니다. 착한 말은 처음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들고 때로는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착함은 분명 훌륭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중심 없는 착함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가볍게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 또한 스스로의 행복과 존엄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보다 단호한 말이 상대의 마음을 더욱 움직이게 합니다. 온화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중을 낳는 말입니다. 착하게 말하는 것과 자신을 지키면서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중요한 차이를 함께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통찰, 착한 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관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은 적은 없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존중이 아닌 편하고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물으면 늘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언뜻 보면 인품이 원만한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의 필요를 외면하고 타인에게 자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남을 편하게 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도 편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착하다고 부르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가 말을 할 때면 누구도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상대의 의견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남에게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말은 따뜻할 수 있지만 중심이 없으면 금세 잊히기 마련입니다. 관계를 지키려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의존에 불과합니다. 착한 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드러우면 흐릿해지고 흐릿한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명료함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에는 명료하고 분명한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착한 말은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 하지만 존중받는 말은 자신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려 합니다. 말의 방향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착한 말은 상대를 향하지만 존중받는 말은 자신을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 말끝을 흐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흐려지면 관계 또한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말만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좋은 관계는 부드러운 말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태도와 원칙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찰, 존중받는 말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경계에서 나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말수가 적은데도 왠지 믿음이 간다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말에는 감정적인 휩쓸림이 아니라 단단한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도 그의 한마디에는 묵직한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그가 침묵할 때조차 사람들은 그를 의식합니다. 그의 말에는 꾸밈이 없고 명확한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제 방식과 다릅니다. 이 말은 짧지만 매우 단단합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지만 결코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단호하지만 냉정하지 않은 태도, 거절하되 적대하지 않는 말. 그 말 안에는 자신을 존중하는 강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존중받는 말은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선, 즉 명확한 경계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으로 말하면 쉽게 흔들리고 동요하게 되지만 경계로 말하면 단단하고 견고해집니다. 사람들은 착한 말을 들으면 잠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고 분명한 말을 들으면 그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존중받으려면 상대의 기분보다 자신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와 같은 말들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과 상대를 모두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경계는 결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존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선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쉽게 휘둘리고 결국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끝없이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단단해야 관계 또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순간의 상황을 달래줄 수 있지만 명확한 경계는 관계 자체를 굳건히 지켜줍니다. 진정한 존중은 바로 그 경계 위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세 번째 통찰, 단호하되 냉정하지 않은 태도의 힘입니다. 단호함과 냉정함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둘을 혼동하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냉정함은 상대를 밀어내고 멀리하려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단호함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냉정함은 마음의 문을 닫아 걸지만 단호함은 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 냉정한 사람은 말로 상대를 꺾으려 하지만 단호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냉정함에는 이기심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단호함에는 자기 존중이 깊이 깃들어 있습니다. 단호하되 냉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누가 비난을 해도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오만하거나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되 상대를 공격하거나 헐뜯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단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배려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과 다릅니다만 그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말은 명확한 경계를 세우면서도
상대의 존재와 의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호했지만 존중을 잃지 않았고, 거절했지만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한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려워하지만 단호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신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단호한 사람은 상대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 또한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가장 좋은 자제력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전자는 사과를 통해 자신을 낮추지만 후자는 명료함으로 자신을 세웁니다. 미안함은 여러분의 입장을 약하게 만들지만 명료함은 여러분의 입장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는 사과를 들을 때 여러분을 신뢰하기보다는 안쓰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긋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의지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단호함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표정을 굳힐 필요도 없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관리가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차분한 목소리로 그 일은 제 신념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록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훗날 그의 이름은 신뢰와 원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과 용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호함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견고한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냉정함이 상대를 부정하는 말이라면 단호함은 나 자신을 지키는 말입니다. 그 말의 근원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신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을 부드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단하게 말하는 것 또한 따뜻함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태도가 단단한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합니다. 그 이유는 단호함 속에 자기 확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호하되 냉정하지 않은 말.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 말은 세상을 당장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존중받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결국 모든 관계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 봅시다. 착한 말은 관계를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할 수 있지만 단단하고 분명한 말이 관계를 오래도록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말에 흔들릴 수 있지만 진정한 신뢰는 단단한 말에서 자라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며 마음이 불편할 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단 한 번의 거절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절이라는 상황조차 견디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서로 간의 존중이 결여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관찰했습니다. 어떤 이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쉽게 잊혔고 어떤 이의 말은 때로 거칠게 느껴졌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온도가 아니라 말에 담긴 중심의 유무에 있었습니다. 존중받는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첫째, 감정보다 사실로 말하십시오.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 말은 제게 부담이 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감정은 쉽게 흔들리지만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말하면 상대에게 이해를 구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로 말하면 진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논리나 사실보다 감정에 더 기울어진다면 상대는 여러분을 감정적인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바탕으로 말하면
상대는 여러분의 태도와 주장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탁보다 선언으로 말하십시오. 이것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대신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십시오. 부탁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지만 선언은 여러분의 입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말을 명료하게 세울수록 상대는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부탁은 잠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언은 오래도록 관계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 미안함보다 명료함으로 말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그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미안함은 관계를 약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명료함은 굳건한 신뢰를 세웁니다. 사람들은 자주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그 미안함 속에 진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료하고 분명한 말은 단 한 번으로도 상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움직이게 합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 한마디가 가장 따뜻한 배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상대를 조심스럽게 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말하는 대신 존중받는 말을 하십시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명확한 경계를 지키십시오. 단호하되 결코 냉정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따뜻함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만 단단함은 사람의 진정한 존중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따뜻하면서도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 사이를 오래도록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을 잃게 만들고 관계의 깊이를 얕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으로부터도 같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개성과 경계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착한 말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가지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단호함은 무례함이나 공격성과는 다릅니다. 단호함은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존중받아 마땅한 개인으로서의 여러분을 인식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만큼이나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공자는 군자는 언어에 신중하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진심과 신중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존중이 담겨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이 여러분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약하고 흐릿한 말은 약하고 흐릿한 인상을 남기지만 분명하고 단단한 말은 강력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때때로 불편함이나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일시적인 편안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진정한 존중과 견고한 관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착하게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현명하고 단단하게 말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의 말에 그 가치를 담아 당당하게 세상에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목소리를 통해 더 나은 관계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언어의 지혜입니다. 따뜻함과 단단함이 조화를 이루는 여러분의 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존중과 신뢰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변화는 한마디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입을 통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와 인격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타인 또한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존중받는 말하기는 결코 상대를 압도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섬세한 균형 감각이 필요한 예술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가치 또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십시오. 그 진정성이 여러분의 말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말을 바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관계의 결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단단한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가 세워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함부로 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말들 중 얼마나 많은 말이 나 자신을 존중하며 나온 말이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말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지점에서만큼은 한 걸음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나를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하는 말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은 조금씩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고, 함부로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품격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타인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연결은 개개인의 온전한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곧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단단한 세계를 만드세요. 그 세계가 여러분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착함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함 위에 중심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존중받는 말과 함께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며 성공 철학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조용히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과의 소통은 성공 철학의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